자,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따 윤석열은 2부에 때려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난 놓을 줄 알았거든요. 그간의 워딩들이 있어갖고 뭐 쿨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도 안 쿨하신 분이라서 비대위원장 유지하기로 했다. 유지.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자 메시지로 속보 윤호중 점점점 나오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사퇴한다는 줄 알고 너무 반가워서 딱 열었는데 유지한다고 그게 뭔 속보입니까? 그리고 이 또 한 번 실망했던 게 우리가 지적했던 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예요. 그렇게 당원들한테 의사를 한 번도 묻는 절차 없이 그냥 호로록 그냥 혼자서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될 만큼 민주당이 급박한 상황이었느냐, 시간적 여유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비대위원장 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꾸려진 비대위원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시 팀을 꾸리면 되는 거고, 되면 되는 대로 정당성을 가지니까 얼마나 더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열심히 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런 말을 누가 못해요.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싫은 것 같아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 이런 그 되게 추상적인, 이거보다는 아예 그러면 냄새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게 낫지, 피부로 이거 안 변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안 변하겠다라고 선전포고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당규대로 하는 거였다. 이제 이게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일종의 면피인데,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기도지사 당원 당규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규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야말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는 사퇴의 책임을 지고 수십만 당원의 투표로 결정한 사람은 그만뒀고, 근데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물론 이제 뭐 고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호로록 하실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이 당시 비대위원장 하세요 하면 아싸!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어. 형식적으로라도 고사를 하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인데, 문제는 윤호중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비대위원을 만드는 과정에 당원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밤에 하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과정을 거치면 당원들이 비상 상황인 거잖아. 지금 우리가 정권을 뺏긴 거잖아. 그러면 일단 카톡으로 투표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원들한테 이렇게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한번 투표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과정 거치면 내가 반대했던 사람도 당원들이 다수가 찬성을 하면 찬성이 되는 건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비대위원들이 또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헛발질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솔직히 한편으로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개시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원들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윤호중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냥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는 걸로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거라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국민이 봤을 때 저 정도면 됐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생략된 채로,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비대위원장 이전에도 일처리하는 방식 중에 그거 있죠. 그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이 그 화면에 제가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언론중재법 그 2021년 9월 29일 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야가 연말까지 특위를 꾸려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때 원내대표가 윤호중이고요.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연기를 했는데 또 결론이 안 나고 아예 특위 자체를 그냥 운영을 못했어. 지금까지 3월달까지 온 거예요. 윤호중 이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 민주당의 검찰 개혁 관련한 법안 같은 거 통과시킨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지는데 상당 부분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당규대로 비대위원장 하는 거에 대한 저는 비판이거든요. 이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어디서 한지 아시죠? 네. 현충원 방비용록에 하신 분이야. 맞아요. 뭔가 넋이 나가 있는 분이야. 이런 분이 우리 국민이나 당원들이 보기엔 계파별로 배째 정도 집어넣고 누구도 집어넣어서 지방선거 공천의 완배용으로 말하자면 어느 계파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걸 집어넣어서 비대위를 꾸리면 우리가 흔쾌히 이재명 찍었던 1600만이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당연히 낮아지겠지? 이번 대선은 77%였지만 네. 이런 상황이 되면 6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50%대. 그러면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어떤 기대치를 주고 뭔가 막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망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역할한 사람이 저 비대위를 운영하면서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지방선거 패배는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 투표장에 안 나올 사람 무지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약간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라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 저거 다 나눠먹게 했구나. 저는 그게 사실 지금 이 민주당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개파 나눠먹기라는 게 각자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지금 패배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윤석열을 찍었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그 투표 성향은 그대로 유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투표장에 나올 거냐? 그러면은 선거, 지방선거 결과에 의해서 낙선자들끼리 나눠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개파 나눠먹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공천 시스템 확정하고 그대로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꾸려왔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당대표가 없다고 해서 당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겁나서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개파들끼리 나눠 먹으면 그 사람들은 당선 확률이 올라간대요? 윤석열보다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따구로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그 민주당 내부 규정상 절차상 바로 직속으로 비대위원장이 됐다. 오케이. 그런데 이 절차상으로 당원들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 그거는 잘못했다기보다는 섭섭한 겁니다. 근데 섭섭한 건데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더 섭섭함을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건 비대위 구성이에요. 이거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최이배 의원이 했던 말은 정말 사람을 빡치게 만들더라고. 정치인들이 어떤 책임도 없어. 그 책임이 없는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 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대위가 할 짓 아니에요. 자기들 간에는 사이다를 하면 그게 비대위 역할인 것 같지만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자기 성찰 속에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든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와서 조국 탓을 하고 문 대통령 탓을 하고 그러면 지지자가 모아질까요? 아니면은 우리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한 80, 한 6.7점은 된다고 생각해요. 100점 만점에. 잘한 정치예요. 엄청 잘한 정치라고. 대선에 졌지만 굉장히 잘한 정치인데 문 대통령이 나갈 때 반성부수고 나와야 된다. 우리가 조국 때문에 졌다. 이런 게 비대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몇몇 아까 이소영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국 장관 때 그 이소영이 했던 거 기억하면 이소영도 마찬가지고. 배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최입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비대위라고 꾸리고 있는 그 환장할 어떤 미치고 팔짝들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권 말에 지지율 45% 갖다 줬으면 그거 활용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역사를 다 뒤져보세요. 정권 말기에 45% 지지율을 넘겨준 대통령이 있는지. 그렇게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를 냈으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걸 어디 대통령 책임으로 밀어붙여요. 민주당이 대선을 진 가장 큰 원인은 아직도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언론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죠. 실제로 문 대통령이 잘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아예 안 하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했던 언론이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부가 못했던 거를 주로 주장했던, 물론 다른 페인도 있긴 합니다. 그건 이따가 분석을 해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손도 못 대. 손도 못 대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조국 장관 소환해. 그러면은 총선은 180석 이긴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분석도 안 돼. 내가 어제 개인 방송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알고는 있을까?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금 그 당사 앞에서 이제 집회가 시작됐어요. 부산저축은행 특검 뭐 지금 하라 이런 거고 언론개혁 이런 거고 지금 이게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집회가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뭐 시사타파라든지 서울의 소리 등에서 중계하니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트럭 하나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트럭 한번 보여주세요.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 트럭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제 마음이더라고요. 선거에서 고작 0.7% 이긴 자들의 행태가 보이는가? 선거에서 무려 180석을 가진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선거에서 진 이유는 개혁을 회피한 민주당 때문이다. 검찰 언론개혁 지금 못하면 다음 희생자는 당신.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이용자 일동.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은 이런 어떤 그 비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비대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탓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사실 제가 지금 인선 이야기하면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윤호중이 됐건 뭐 누구였죠? 배재정이 됐건 이건 어디까지 지극히 제 관점입니다. 저는 그 헛발질이 이게 약간 뭐랄까 세옹지마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그리고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바보들도 아닐 테니까 윤호중이 됐건 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떻게 보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대신 최이배의 발언만큼은 도저히 그냥 이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어디다 대고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이. 뭘 반성문을 쓰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반성문을 쓰라고 하든가. 야 100번 1000번 잘못했다 치고 조국 교수님이 정말 뭐 잘못했다 칩시다 그냥. 근데 왜 그러면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문을 왜 씁니까 도대체? 그럼 조국 교수님한테 반성문을 쓰라고 하든지 어디 탓을 돌릴 데가 없으니까 자기 정치적인 이익은 찾아야 되겠고 누군가한테 탓을 하면서 자기가 쓴소리를 내놓는 그런 모양을 하고 싶어서 지금 어디 지금 정권 말에 45% 지지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무슨 권력형 비리 다 비슷한 것도 단 한 건도 없었던 이분한테 나가기 전에 반성문 쓰라 뭘? 그게 언론에 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제가 열받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론에 나고 자기 정치적 장사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닥쳐올 수도 있는 그 책임에서 자기는 도망을 가고 자기는 이익은 빼먹고 지금 어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합니까? 할 때가 그러니까 180석을 이끌었던 책임자들 이낙연, 윤호중 결국 이런 분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겠지. 굳이 그렇죠. 분석하자면. 그렇죠. 아니 민주당이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결론을 좀 천천히 내는 사람이거든요. 결론을 좀 천천히 내는 사람이라 언론개혁에 대한 입법 부분이 더뎌질 수도 있어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 부분이 더뎌질 수도 있어요. 더뎌졌으면 더뎌진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득이라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도 없어. 왜 더뎌지는지도 없고 국민들하고 12월 31일까지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시건해버리고 대장동 같은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보여준 행위가 단 하나도 있었냐고요. 그리고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은 이낙연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잖아요.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였잖아요. 자기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요. 자기네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열매만 낼름 빼먹겠다. 지금 이 대선에 져서 국민적인 여론이 파도를 치는 이 와중에도 자기들에 대한 반성은 없이 남한테 반성을 하라는 태도. 이게 책임을 짓는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그 네거티브 극딜했던 배재정을 비대위에 넣으면 우리 같은 당원들이 공감하겠어요? 왜냐하면 도가 너무 지나쳤잖아요. 예. 상대에 대한 검증 차원이 아니라 도가 너무 지나치도록 네거티브를 했던 사람을 비대위에 지원하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는 그때 네거티브를 극딜했던 배재정 뭐 저 사람의 뜻을 귀를 담아 들어야 돼 이렇게 듣겠어요 국민들이? 저 사람들 진짜 개판 안 하는 밖에 생각이 없구나. 특히 그 배재정은 해도 좀 심했죠. 그러니까 그 검증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비하하고 비아냥대는 수준으로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게 이 이재명이라는 그 경선 후보를 검증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저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사람이 비대위에 들어가 있으면은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원들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진짜 그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할 정도로 너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네들이 꿈꾸고 그냥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쪽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국민을 정말 똥멍청이로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지금 상황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저 사람들이 노력하네 같은 태도를 우리가 보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전히 개판 나눠먹기 같은 비대위 인선 딱 해놓고 개혁에 실패한 자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 기대가 되겠어요? 자기들끼리 지방선거 때 좀 괜찮은 지역에 그 개판 나눠먹기 식으로 공천하고 그것만 보여줄 거 아니냐. 사실은 아직까지도 민주당 비대위에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173석이라고 그랬지. 민주당 소속만. 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게 발의된 게요. 1년도 넘었습니다. 작년 2월 8일 날 발의가 됐어. 통과시켜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윤호중이 하겠다가 계속 연기되었고 지금은 그 꼬리가 실체가 없는 언론중재법. 요거 발의된 게 작년 8월 19일이에요. 이것도 지금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 예. 민주당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머지 남아있는 임기 2년 동안 식물정당 되면 대선 또 져요. 총선도 질 거고 당연히.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걸 해야 된다니까. 비대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언론개혁법안에 대한 그 추진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실패해도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싸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래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당원들이 원하는 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찰청 수사권 분리할 때도 우리가 요구했던 게 실패해도 된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근데 왜 싸우지 않느냐? 싸우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느냐? 그 태도 자체를 문제 삼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2달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는데 이거 여기서 또 협치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뭐 타협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이게 에너지를 모아주기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윤석열 뽑음으로써. 이재명 당선자가 있는 173석의 여당이 취임 초기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건데 문제는 민주당은 이 의석을 갖고 그냥 동네 바보 형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윤호중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언론중재법 뭐 이렇게 저렇게 시간 끌다가 지금 그 형체도 없이 사라진 그런 것들을 언제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민주당이 정신 차렸나 보다.
지방선거로 잘 찍어줄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지금 밖에서 민주당 강사 앞에서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 좀 고생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여기서 힘 보태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